안녕하십니까, 김주근입니다. 일요일 9월 며칠이죠? 오늘이 6일인가요? 예, 6일입니다. 공지사항 두 가지만 얼른 말씀드립니다. 보유 종목이 없으신 분들이나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것만 듣고 나가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 나스닥에 대한 그 파동 카운팅을 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파동에 대해서 잘못됐다, 뭐 어떻게 테슬라나 애플의 파동하고 나스닥하고 다를 수가 있느냐, 또 나스닥과 S&P나 다우의 파동은 계산에 다를 수가 있느냐, 여기저기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문을 표명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저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은 솔직히 좀 자신 없는 코스닥도 그렇고요, 나스닥도 그다지 자신 없는 그런 파동 계산이긴 하긴 합니다만은 4번 파동이라고 생각되는 파동이 1번 파동을 밑으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 파동,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파동이 잘못된 거예요. 계산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생각했던 현재의 파동이 4번이라고 생각했던 파동 계산이 다 틀려버렸으니까 새롭게 파동 계산을 뭔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주간 전망에서 말씀드렸던 그 나스닥의 파동 계산은 잊으시고 제가 조만간 파동을 계산을 다시 정리 잘 해서 나스닥이나 S&P나 그리고 다우지수의 파동을 종합적으로 해외 움직임의 미국 주가의 움직임을 파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노라 하는 약속이 첫 번째 공지사항이고요. 자, 두 번째 공지사항은 오늘 낮에 그 강의 관련해서 영상 하나 올렸죠. 도대체 강의해달라고 댓글은 많은데 과연 이 사람들이 강의 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료를 그냥 공짜로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몰릴 테니까 왜 난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느냐. 그래서 얼마라도 소정의 강의료를 받으면 저도 줌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돈도 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뭐 공짜는 안 된다, 돈 내라 했는데 얼마나 받을지 몰라가지고 그렇다고 뭐 5,000원을 받기도 그렇고 10,000원을 받기도 그렇고, 그래서 얼마나 받으면 좋겠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하는 수강료를 알려달라라고 메일을 보냈더니 어떤 분들은 수강료가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감히 신청을 못하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수강료 받아가지고 재벌이 될 것도 아니고, 그죠? 농담으로 제가 1억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이야기 괜히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하죠. 시간당일에 한 과목당 5만원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과목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한 과목만 딱 하렵니다. 일목균형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강좌를 5만원으로 2시간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줌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시간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그 메일 중에서 아마도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양일간에 12일이나 13일 날 중에 양일간에 정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다 보니까 라이브니까 녹화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꼭 계셔야 되니까 편한 시간을 골라가지고 다 중의를 모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명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강의 때문에 첫 번째는 나스닥 또는 S&P의 파동 계산, 두 번째 강의에 대해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 댓글 달지 마시고요. 댓글 달면은 제가 나중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영상에 있는 메일로 꼭 보내주시면 메일 알려드릴까요? 여기다가 쓸게요. 메일을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이게 빨간 색깔 싫어. 다른 걸로. JAYKKIM 뭡니까? J. 그러니까 JK 김이죠. 둥근 김이 JAYKKIM. K가 두 개입니다. 골뱅이 다음에 있습니다. 한메일. 한메일.net입니다. 로 수강 신청을 알려주시는 메일을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20명을 해서 물론 근데 갑자기 많아져가 40명 되면은 뭐 한 번 더 하면 되니까요. 야간간에
빨리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죠. 뭐 나머지 엘리어트 파동은 여기 있는 채널에 있는 영상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차트 분석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시간 나면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일목기둥표만 2시간에 5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떼돈 벌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공지사항 되었습니다. 종목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SCM 생명과학부터 시작하죠. SCM 생명과학입니다. SCM 생명과학. 자, SCM 생명과학은 분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SK 바이오팜 분석해 달라는 부탁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비유한다면 초등학교 이제 어제 입학해가지고 이틀째 됐어요. 네? 초등학교 이틀째 됐는데 학부모가 그 1학년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우리 애 대학교 어디 갈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 똑같습니다. 담임선생님 황당하죠, 그죠? 세상에 이틀밖에 못 봤는데 얘가 앞으로 대학교에 갈지 안 갈지, 얘가 야구선수가 될지 축구선수가 될지 탤런트가 될지 가수가 될지 아니면 공부 잘해가지고 노벨상을 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SCM 생명과학도 그런 짝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앞쪽에 RSI를 제가 그려놨는데 RSI도 앞에 없잖아요, 그죠? 이만큼 RSI 기한 만들 수가 없어요. 12일이 지나고 나서야 13일째 되는 날 겨우 RSI 만들어졌어요. 그런 판국이다 보니까 뭐 파동이고 뭐 기술적 분석이고 거의 불가능한데 현재로 봐서 굳이 말한다면 RSI의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주가의 고점도 계속 낮아지는 꼴을 봐서 좀 더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겠나 뭐 그런 정도밖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서는 그냥 뭐 불가능하다. 일단 좀 더 기다려보자. 좀 뭐 데이터가 쌓여야 뭔가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요. 셀리드입니다. 셀리드. 자, 제가 지금 노트를 펴는 것은, 셀리드. 올려주신 그 질문 내용을 저 보고 확인해 보는 거죠. 셀리드. 1번, ABC 파동이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인데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예컨대 1, 2, 뭐, 여기까지가 큰 상승파 1, 2, 3, 4, 5, 파동 세분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1, 2, 3, 4, 5가 되고, 그 다음에 ABC 조정이 끝나고 다시 1, 2, 3로 되는 것 아닌가. 예, 뭐 충분히 그럴 법한, 그럴싸한 분석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결국나 구름의 지지를 받아 올라갈 것 같다. 다만, 여기가 1, 2, 3가 됐는데,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고점은 높아지고 있고 RSI의 고점은 그다지 높아지지 않는 걸로 봐서 얘가 좀 버벅거리고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정을 받고 올라가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승 끝나고 하나의 상승 파동 끝나고 크게 봐서 큰 1번 파동 끝나고 큰 2번 파동 끝나고 큰 3번 파동이 시작되는 것 오케이 뭐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단기적으로 본다면 좀 밀리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레몬. 커비드 핸들이라 해서 19,000원에 샀는데 손절해야 될까요? 일단 올라오신 분이 저한테 질문하시면서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손절은 항상 옳습니다. 손절하고 나도 후회하고 손절하지 않고도 하지 않아도 후회하거든요. 그렇죠? 손절하고 나서 주가가 오르면 후회스럽고 손절 안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또 후회스럽죠. 그죠?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차피 오늘 하루 이틀 주식가 끝날 게 아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계속적으로 허구장창 수많은 나날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요번에 손절하지 않고 만약에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계속 떨어지면은 그 돈이 묵히면서 거기서 손실도 보고 뭡니까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더구나 레몬 같은 경우 제가 기억하기로 어떤 분이 저한테 집요하게 이거 커비드 핸들이냐라고 계속 여쭤왔던 그런 정보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커비드 핸들이 되려면 밑에 이게 뭡니까 이 바닥이 좀 넓고, 그죠? 최소한 몇 달 이상의, 미니멈 한 달 이상의
기간이 길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거래량도 줄여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억지로 뭐 커빗 핸들이라면 핸들이겠지요 정도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커빗 핸들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했네요. 그죠? 카페24, 카페23은 또 다른 이유군요. 뭐 그래서, 레몬, 그런 상태라서 손절해야 되겠다라면은 뭐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되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현재로 봐서 아마도 전환선 꺾여 있고 조만간 내일 모레 전환선과 기존선이 만날 것처럼 보이니까 좀 더 밀리지 않겠나. RSI도 아직까지 뭐 바닥이란 조짐이 없어 보이니까 결국엔 확률적으로 봐서 구름 근처까지 좀 더 밀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손절을 마음먹으셨다 그러면 빨리 해치우시고 그리고 잊으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훗날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레몬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입니다. 유상증자가 금요일에 발표가 됐죠. 그죠? 유상증자는요, 두산중공업의 장래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에요. 그죠? 결국 이제 그 돈 가지고 새로운 그 프레시 캐시가 회사로 들어오고 자본이 확정되는 것이니까 롱텀으로 봐서는 회사로 봐서는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주가로 봐서는 유상증자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악재예요. 왜 악재냐? 그 두산중공업의 이번에 유상증자 그 청약 가격이 1,700원인가 그렇거든요. 1,700원. 당연히 유상증자 이후에 권리락이 이제 되면서 뭐 조정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기존의 주주는 새로운 진주를 1,7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유동 물량이 늘어나는 꼴이 되고요. 그죠? 유동 물량이 늘어나는 꼴이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시장에는 주가는 한동안 소위 하락 압력을 받을 공산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롱텀이라면 정말 무책임한 일입니다.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유상증자가 바람직하지만 당장의 주가는 하락할 텐데 그 당장에 하락한 주가를 가지고 길게 버티기가 글쎄요 얼마나 버텨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1,700원이 유상증자 청약 가격이라면 통상적으로 그 가격 근처까지는 가는 경향이 높거든요. 더구나 제가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파동을 매길 때 1, 2, 3, 4, 5라고 매기었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갔었는데 그죠? 올라갔는데 언제 파느냐 갖고 있다가 RSI가 밀리면 팔아라라고 했는데 아마도 월요일 날 되면은 아마 두산중공업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하락자가 일으킬 것 같고요. 따라서 RSI는 아마도 분명히 이렇게 내려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뭐 언제 매수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팔고 나중에 유상증자로 인해 가지고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나면은 다시 올라갈 때 그때를 바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산중공업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처분하고 팔고 다시 생각하고 싶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하도 말을 좀 애매하게 한다고 해서 컴플레인이 많아가지고 웬만하면은 제 의견을 명백하게 밝히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든 틀리든 간에 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뭡니까? 현대위아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럽니다. 잘 모르겠다면 모른다 그럽니다. 당연합니다. 현대위아는 신용으로 매수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손절해야 될까요? 예? 물론입니다. 손절한 데서가 말리지 않습니다. 그죠? 손절하는 것이 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신용으로 매수했다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지면 정말 꼼짝달싹 못합니다. 정말 나중에는 우리 정권계의 그 중에서 오래된 농담이긴 합니다만은 인디안 부족 중에서 제일 무서운 부족이 뭔지 아십니까? 인디안 부족 중에서 뭐가 제일 무서운 부족이냐? 뭡니까? 신용 부족입니다. 담보 부족. 그죠? 신용을 걸었는데 담보 부족이군요. 신용으로 걸었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담보가 모자라서 강제로 하한가에 처분당하는 거.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담보 부족이죠. 반대매매 당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꼴을 당할 수도 있고요. 뭐 그만큼 주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점점 신용으로 매수할수록 쫓기게 되는 거니까 손절해야 되겠다 싶으면 빨리 손절부터 먼저 하시고 다음에 훗날을 도모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구름의 지지가 간당간당하긴 하죠. 구름의 지지가 간당간당하긴 한데 만약에 얘가 현대위아가 구름 밑으로 마저 내려가 버린다면
이제 요 구름이 있는데,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상당히 난감해지는 꼴이 더 발생할 것 같고요. 더 발생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래 사이도 계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으면서 현재가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다지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 위아였습니다. 그래서 손절해야 되겠다 하면 빨리 처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KG 모빌리언스. KG 모빌리언스 1, 2, 3, 4, 5가 끝나고, 여기 제가 써놓기로 1, 2, 3, 4, 5가 끝나고, ABC가 끝나고, 이제, 1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1이라고 생각했는데, 더더구나 구름을 싹 넘어섰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봐서, 저란선, 지난번에 설명할 때, 저란선 상승했고, 두 개가 교차했고,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갔고, 구름마저 넘어서면 끝내준다, 올라간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 단계 구름을 넘어서는 듯 하다가 양봉이 음봉으로 바뀌면서 고장창 밀리더니 결국은 금요일날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구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종가 기준으로 간당간당하긴 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날 다행스럽게도 얘가 위로 더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매력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월요일날도 더 밀리면 요 주가 났죠, 그죠? 요 주가 났죠. 요즘, 우리가 새로운 1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큰 2라고 생각하더라도, 이게 1이 아니고, 이게 2가 아니라면, 이게 1이 아니고, 이게 2가 아니기 위해서는, 요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안 되죠, 그죠? 이게 얼마입니까? 9,650원이네요. 9,650원 밑으로 내려가면, 얘는 일단은 손절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 월요일 날 얘가 구름 이름 올라가주면은 기다려 볼 만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더 밀리면, 근데 더 밀려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확률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이 점 9,650원 이하로 내려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안타깝지만. 마지막 순간에 치고 올라가지 못한 게 애석하고 제 생각이 틀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좀 더 밀리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KG 모빌리언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필로시 헬스입니다. 필로시 헬스 케어. 이런 종목은 맨날 제가 이런 종목을 볼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이런 종목 저는 분석할 수 모릅니다. 진짜로 모릅니다. 보세요. 점상까지 빵빵 날아가는데 점상 물론 중간에 좀 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상상 가다가 이날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위에 꼬리 달리면서 끝나는 이런 매우 영어로 말해서 볼라타일, 매우 변동성이 큰 종목인데 파동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일목으로 말할 수도 없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 분석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굳이 말한다면 거래량은 볼까요? 이게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이 위에 이렇게 장대 음선이 걸린 날 보시면 이날 거래량 왕창 터졌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제도 그렇고 목요일날도 그렇고 금요일날도 그렇고 더구나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왕창 터졌네요. 결국은 뭐냐니까, 근데 이 마감가가 여기서 끝났으니까, 그죠? 이 위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물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날도 이 위에서 물린, 다시 말해서 얼마입니까? 어제 마감가가 6,050원이니까 6,050원부터 7,100원 사이에 매수한 사람들. 근데 이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으니까 이 8,400만 정도 터졌네. 그러니까 8,300만 중에 8천만 주 절반이라면 4천만 주 해서 한 1억 몇천만 주의 물량이 대략적으로 봐서 그냥 반으로 본다면 근데 여기서 4천만 주 여기서 4천만 주 합해가지고 약 8천만 주 정도의 물량이 6천원부터 얼마입니까? 7천원 사이에 물렸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올라갈 때마다 이 물량을 싸우느라고 좀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분석은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기술적 분석으로 잘 안 됩니다. 그냥 아래사이가 내려가라 그러면, 근데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때부터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어려운 종목을 가지고 오셨네요. 그 다음에 뭐였죠? 영진약품. 똑같죠? 영진약품도 똑같습니다. 영진약품이나 아까 그 필로시 헬스나 똑같이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들이니까 그런 종목을 뭐 파동으로 계산도 안 되고 그렇죠. RSI가 70 넘었을 때 여기서 사야 안 됐냐. 그렇죠. 그건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고 이제 RSI가 밑으로 내려가면 또 팔면 되겠네. 그죠? 그렇게 해서 요때 팔면 되겠네요. 언제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마찬가지로 위쪽에 수렴에 딱 달려있으니까 이때에 이런 매물 부담이 예상되네요. 그렇죠? 그냥 뭐 어떻게 될지는 주가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RSI가 지키는 대로 매매하시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며 현명하며 빠른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현대제철. 현대제철은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보이네요. 파동으로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신 분은 자기는 쉽게 카운팅이 되는데 라고 하셨는데 그럼 왜 저한테 여쭤보죠? 혼자서 파동 계산하면 되죠. 그죠? 저는 잘 안 되는데요. 하나, 둘, 원, 투, 쓰리, 포, 안 되는데? 잘 된다고요? 자, 하나, 오케이, 둘, 그 다음에요? 이게 셋인가요? 이게 넷인가요? 다섯인가요? 살짝 걸치죠? 이거 1, 오케이. 이거 2인가? 그 다음에 뭔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인가요? 이게는 의미가 없죠. 예?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그건 무슨 파동의 의미가 있어요. 파동 매기려고 그러면 예를 근데 뭡니까? 파동의 법칙이라든지 그죠? 뭐 그런 걸 3번이 제일 길고 1번하고 4번은 겹치면 안 되고 제가 모두의 그 공지사항에서 나스닥 파동 계산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잖아요. 4번 파동과 1번 파동이 겹치니까. 물론 현대제철은 개별 종목이니까 종종 파동 법칙이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동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볼 때 여기서 RSI가 매도 신호가 나타났고요. 그죠? 밀리면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만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전환선 꺾였고 후행수변의 캔들 밑으로 내려오고 그룹 밑으로 내려올동 말동 간당간당한 상태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룹 밑으로 내려오면 골치 아파진다. 요때처럼 여기처럼 구름의 지지 여기처럼 구름의 지지가 되면은 정말 다행스럽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더 하락폭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정도입니다. RSI는 중립된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을 바닥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파동 계산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되죠? 1, 2, 3, 4인가요? 1, 2, 3, 4 어떻게 하시죠? 왜? 이 1인가? 잘한 거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혼자만 한 게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 어떤 분이 지난번에 SK텔레콤에 다이버전스가 나타난다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나니까 아니 SK텔레콤은 5G 시대에 아주 총한데 호재가 많은데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게 뭐냐 팔아야 되느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SK텔레콤이 5G 통신주 관련주라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다 알죠. 그죠? 다 알죠. 근데 질문하신 분이 SK텔레콤을 샀다는 이야기는 시장에 누군가가 SK텔레콤을 팔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사람이 SK텔레콤이 5G 통신주인 걸 몰라서 팔았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죠? 매수한 사람이 올라갈 이유를 48,900까지를 된다면 매도한 사람은 똑같이 떨어질 이유로 98,200까지를 될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심지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팔 수 있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니까 포스코 ICT 이거 전기자동차 관련주 아니가 그죠? 그저 뭐 전기자동차 충전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뭐 관련주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알겠는데 주가는 보다시피 줄줄줄줄줄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줄줄줄줄줄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랑선과 기준선이 끊기고 있고 이미 구행수표는 캔들 밑으로 내려온 지 오래됐고 구름은 뒷구름 밑으로 내려왔고 더구나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구름 몰수 한번 테스트 해본 것도 두 번이나 테스트 했네요. 구름 움직 못했고 그러니 지금으로 봐서 포스코 ICT가 어떻게 될 거냐 재료 같은 건 아무 상관없이 그림으로 보고서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좀 더 밀릴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파동은 포스코 ICT가 파동을 매겨달라고 하셨는데 파동 잘 안 매겨지죠? 안 매겨지죠? 이 뭐 1, 2, 3, 4, 5가 되나요? 이게 뭐 1, 2인가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거에 아직까지 하락 파동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조정 파동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포스코 ICT를 질문하신 분이 종목 2개를 올려주셨는데 하나만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금융지주를 올려주신 분도 종목 3개를 올려주셨는데 역시 하나만 말씀드릴 것을 시간공에서 하나만 말씀드린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파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기 출발해가지고 여기가 일본 대개 3월달부터 다 출발하는데 뭐 어떤가요? 이게 1인가요? 이게 1인가요? 2인가요? 3인가요? 이게 4가 아니잖아요. 이게 1인데 이게 4가 아니잖아요. 그죠? 겹치잖아.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야. 지우고요.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대략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보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세보면요. 여기서부터 세보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처럼 글을 쌓게 되죠. 그죠? 따라서 뭐 굳이 말한다면 여기까지가 하나가 큰 하나가 있고요. 이게 큰 2개고 큰 3의 어딘가가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1, 2, 참 어렵습니다. 이거 1, 2 어디를 3으로 봐야 되나 참 어렵긴 한데 간단하게 1, 2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서는 상승 파동에 그다지 그 모순이 없으니까 지금은 1, 2, 3, 4, 5의 5번째 파동 여기 출발하는 아닙니까? 7월 달부터 출발하는 상승 파동의 5번째 파동이 어딘가를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는 이제 RSI가 70 너울땅멀땅하고 있으니까 뭐 올라가면 RSI 70을 싹 넘어가 버리면은 좀 더 갈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자꾸 꺾이면은 어제나 그저께의 고점으로 69,000원을 고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조정으로 국면을 접어들지 않겠냐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내일 더 올라가면은 RSI만 잘 보시면 더 올라갈지 안 올지가 내일 바로 결정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DMS 또 DMS는 뭐 어떻게 파동의 이야기가 없으시고 잘 모르겠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산뜻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죠? 산뜻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제 같은 금요일 같은 장중에도 크게 오를 정도로 뭔가 회사가 건실하거나 재료가 있거나 뭐 매수자가 튼튼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고요. 전환선 기준선과의 관계라든지 후행스팬과의 관계라든지 구름과의 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다 상승세로 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끝을 어디로 보느냐? 끝을 알 수가 없죠. 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승 파동의, 근데 매부 파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충격 파동일 텐데, 충격 파동의 꼭지를 잡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때의 경우를 보시면 RSI가 70m로 딱 내려갔을 때 그때를 팔면 됐었죠. 이때. 아이고, 이때를 딱 보시면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고 있다가 RSI가 이 정도에서 하루 70m 싹 내려갔을 때 이때 팔면 됐었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후에 주르르 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구름을 만나고 다시 돌아서긴 합니다만은 예컨대 단기적으로 봐서는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었죠. 그렇죠? 그럼 예컨대 여기서 팔면 나중에 그 언제 사노? RSI가 밑으로 70m, 30m로 내려 이때가 매수 타이밍을 했는데 얘는 30m를 안 내려가고 그냥 가버리다가 70으로 올라가니까 여기서 사면 돼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사면 되죠. 그럼 언제 팔아요? 다시 70m로 내려갈 때 그때를 팔면 매도하면 되죠. 다시 여기가 뭡니까? 매수 타이밍. 그럼 언제 팔아요? 똑같은 논리로 얘가 70m 내려가면 그때 가서 매도하면 된다. 지금은 계속 갈 거다. 꼭지를 잡기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 됩니다. 자, DMS였습니다. EM 코리아. EM 코리아 또 뭐 하나 둘 셋 넷이네요. 참 이것도 참 파동으로 말하기 참 어려운 그런 거네요. 네, 근데 여기가 하나고 두 개고 셋이고 넷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게 뭐 5로 보든 또는 3으로 보든 간에 조정이 끝나고 현재로 봐서는 올라가는 쪽으로 나타날 거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루, 내일만 되면요. 오늘 마감까지, 원래 금요일날 마감가가 구름 근처에 딱 닿아 있는데 하루 더 올라가서 구름만 벗어나면 더 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더욱더 확실한 것은 9,840원 전고점만 느끼면은 더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EM 코리아 갖고 계시다 하면 당연히 홀드.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계속 갖고 계셔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맞습니까?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서 언제 팔아야 될까요? 요즘 밑으로 내려가면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아이고 틀렸구나. 뭐 그때까지는 현재는 올라갈 소위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업워드 포텐셜이 높아 보이는 종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EM 코리아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유니퀘스트입니다. 유니퀘스트 파동에서 구름을 돌파하기 전인데 언제 진입하나요? 구름을 넣었을 동 말동하니까 언제 사나요? 언제 삽니까? 구름 넣었으면 사면 되죠. 똑같은 거죠. EM 코리아처럼 구름 넣었으면 새로운 신규 매수자 같으면은 구름을 넣어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것도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A, B, C 끝나고 새로운 1, 2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구름을 넣어서 사는 되고 더더구나 12,900원 전고점 받아 넣었으면 더욱더 좋은 거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구름 넣었으면 그때 가서 진입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살 걸 모르죠. 다시 밀릴지. 모르는 일이니까 구름 넣어서 그걸 확인하고 그때 가서 사셔라 라는 말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시간이 33분이네요. 현대 엘리베이터 콜마 B&H까지만 설명하고요. 나머지는 2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2부에 뭐 할 건지가 여러분들 보여드릴까요? 현대 엘리베이터 콜마 B&H까지 하고 난 다음에 넥슨 GT 이런 등등이 앞으로 2부에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넥슨 GT 흥국. 자,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지금은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어떤가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듯이 그냥 단순하고 무식하게 구름 위에 있으면 상승세, 구름 밑에 있으면 하락세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에 보세요. 현대 엘리베이터 구름 위에 있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온 이후에 줄창 하락세가 이어졌죠. 보이십니까? 그죠? 여기가 바닥이겠지. 여기가 바닥이겠지. 여기가 바닥이겠지. 여기가 바닥이겠지. 여기가 바닥이겠지. 다 소용없잖아요. 계속 밀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구름을 넘어서긴 했는데 좋을 듯 했는데 구름을 넘어서면서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지지를 받고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이래 돼버렸으니까 물론 그 전에 갑자기 주가가 구름 밑으로 빠지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단계가 뭐가 있습니까? 먼저 전환선이 꺾인다. 두 번째로 전환선 빨간 게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다. 세 번째 구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온다. 네 번째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온다. 라고 하면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바뀌는 단계 끝. 그죠? 지금 현대일력에서 어떤 상태나 이런 상태죠. 뭐 그다지 좋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별로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콜마 BNH입니다. 콜마 BNH는 제가 뭔가 열심히 낙서를 했는데 뭐를 썼나요? 1, 2, 1, 2, 3, 4, 5, 3, 4, 5 이렇게 쓴 것 같나요? 1, 2 가지고 뭐 했나요? 저 1, 2 1, 2, 3, 4 1, 2 1, 2 1, 2 3, 4, 5, 3 세로 여기가 1, 2 그죠? 그 다음에 1, 2, 3, 4, 5, 3, 4, 5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3 여기가 4 마지막으로 5 그리고는 ABC 뭐 이런 스토리가 예상이 되네요. 더더구나 주가의 고점은 높아지고 있는데 RSI의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 제가 맨날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뭐죠? 다이버전스까지 나타나고 있으니 일단은 조정 양상으로 접어드는 것처럼 보이니 3, 4, 5 끝나고 나서 ABC 조정이 나타나고 구름은 두터우니 구름 밑으로 내려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추세가 상승세로 보여지긴 하지만 여하간 조정은 예상된다. 그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콜마 BNH까지 일부에서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넥슨 GT부터의 종목들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